정말 힘들고 치사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 그게 내 현실인데.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삐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이야기가 끝나면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사실 그냥 엄마와 연을 끊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편부모 가정입니다. 엄마는 어릴 적 헤어져 얼굴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어쩌다 연락이 닿았고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와 달리 지금 행복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대뜸 입시 얘기 외에는 저에게 무엇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현실적인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제가 과연 엄마께 용돈을 받거나 뭔가를 받아도 되는지입니다.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를 엄마가 데려왔고 재혼한 시댁에서는 저의 존재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가정을 꾸려 행복하다는 사람에게 저의 존재는 골칫거리겠구나 싶었어요. 부모님 양쪽이 각각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로 약속하고 이혼하신 걸 텐데 아빠의 능력 부족 탓에 제가 불행한 것을 엄마를 원망할 일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아빠 또한 엄마와 함께 있는 언니를 신경 써주지 못한 건 똑같으니까요. 사실 그냥 엄마와 연을 끊고 싶습니다. 정서적, 재정적 지원 둘 다 못 받을 관계라면 서로에게 안 보고 사는 게 도움되는 일 같습니다. 이젠 진짜 엄마 없는 애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의 엄마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시니 이게 맞는 선택 아닐까요? 작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그 고통이나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허지웅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예, 네. 어? 네? 네. 혹시 통화가 지금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아니, 너무 팬이라 긴장돼가지고. 아, 왜 긴장을 왜 하세요?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중간고사 봤어요. 아, 중간고사 봤어요. 네. 잘 봤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방금 제 사연을 다 들었는데, 네. 지금 당장 뭐 제일 걱정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20살이 이제 당장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를 않으니까요. 어떤 거? 그냥 당장 뭐 대학 진로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또 경제적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사회에 나가는 게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기라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연락을 하기 전에는. 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되게 행복하다. 지금은 너무 마음도 편하고 그 이혼을 하던 당시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는 게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존재 자체가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게 조금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당장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는 뭐 몇 달 있으면 20살이 되는데 20살 이후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뭐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막막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부모가 다 있어도 다들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부모 자식도 굉장히 드물고, 네. 뭐 그런 거를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답을 얻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고, 사실은 다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건데, 본인이 어머니가 지금 이제 곁에 없다 보니까 남들은 다 알고 시작할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안 되니 좀 조급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아이를 낳은 어떤 그 성인 남성 여성이라고 해서 다들 어떤 그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내 부모가 좀 그런 자격이 좀 미달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궁금했던 부분이 엄마는 이제 제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뭐 용돈을 바래서도 안 될 것 같고 왠지 뭐 친구네 엄마한테 용돈 달라는 느낌이고. 용돈 이제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되게 부자 동기들, 학생들만 눈에 많이 들어오고 용돈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겠지만 다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미 벌어진 건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좋았으면 참 좋았겠지. 근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튼튼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참 좋았겠지. 근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사연자분한테 주어진 현실이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이 기본값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내 출발점인 거야. 그런데 계속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부분. 엄마 아빠는 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을까? 아빠는 왜 직업이 저럴까? 이런 지금 아무리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아주 뭐 많이 되풀이해서 깊게 해봤자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정말. 내가 주어진 거를 일단 현실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뭐 힘들어 보여? 울음 참고 있는 건가? 네. 왜? 그러면 아예 그냥 시원하게 울어버리든지. 진짜 그런 과거를 음, 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음, 알면서도 그렇지. 힘들지. 그게 잘 안 되는 게 음. 특히 지금 10대 끝자락에 있으면서 성인이 될 준비를 하니까요. 과거에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또 불행의 어떤 그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뭐 고3에 지금 날짜면은 예, 당연히 공부일 거고 준비일 거고 딱 한 달 뒤만 고민합시다. 진짜 시험 잘 봐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 달 뒤의 일만 걱정하고 다른 거 잠깐만 정말 정신 집중해서 잊어보면은 평소 낼 수 있는 점수보다 더 잘 나올 거예요. 네. 내 말 믿고 한번 해봐요. 네. 힘내요. 수능 보고 이렇게 꼭! 감사하다고 연락 드릴게요. 아니 뭐 감사하다고 연락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꼭 연락 줘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네. 내가 이걸 갑자기 왜 눌렀지? 아이고. 약간 쉬었다 해요. 아유, 힘들어요. 청소년과의 대화하는 건 너무 힘들어. 상처받을까봐. 칭찬이 제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칭찬이 제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확히는 기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착하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너는 끈기가 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듣는 편인데 사실 그냥 좋게 말해주니까 고마운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좀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뭐 착한 사람이라는 벽을 씌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을 칭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네요. 예,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는 공감이 확실히 가네요. 근데 이런 종류의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은 야, 저게 무슨 세상에 배부른 소리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칭찬이 모자라다 못해서 거의 증발한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칭찬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긴 하죠. 나보다 윗방향으로. 나보다 어떤 후배나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새끼는 왜 나보다 덜 고생하는 것 같지? 라면서 예, 칭찬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분이 느끼는 종류의 불편함은 나한테 어떤 그 부담을 지운다 라는 일종의 어떤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의 말에 동등한 무게를 두지 마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에 동등한 무게를 싣고 동등한 고민이 실려있는 조언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약간 사람이 미칩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간은 원래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어렸을 때 롤링페이퍼 써보셨죠? 롤링페이퍼 받아볼 때 어떻습니까?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냥 재밌어, 이거 보는 게. 자동적인 거예요. 본능이에요. 이게 왜 본능일까요? 우리 선사시대에 우리 인류가 어떤 사람은 남의 의견에 되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쪽은 되게 많이 유난히 신경 쓰고 어떤 쪽은 또 적당히 신경 쓰고 어쨌든 듣는 쪽 안 듣는 쪽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쪽이 결국에 살아남았을 거예요. 왜냐? 인간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특히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달라진 거 없거든요. 신체적 특징, 뇌의 용적, 용량 거의 같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기껏해야 한 50명? 우리 반 50명. 요즘엔 반이 50명이 아닌가? 뭐 아무튼 아니면은 뭐 좀 넓게 해서 뭐 우리 공동체 뭐 한 100명 정도? 예, 그 정도 듣는 게 우리 한계란 말이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 실시간으로 뭐 수십만 명으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나의 인성을 판단하고 혹은 내가 지금 방금 찍어 올린 셀카에 대한 그 어떤 품평,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이 뇌를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숫자의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견딜 수는 없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모든 말에 같은 무게감을 실으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별 고민 없이 예의상 던지는 말도 있어요. 큰 의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큰 고민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선사 시대와는 큰 변함이 없는 뇌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일종의 생존법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또 군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고 따돌림도 한 번 당했고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막 친구들로부터도 재미가 없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우면 그냥 나 혼자 다니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사실 또 군인이거든요. 동기들도 제가 되게 재미가 없고 말이 없고 대화에서의 장단을 못 맞추고 이러니까 이제 동기들도 저를 조금 피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결국 이런 성격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전역을 한 뒤에도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런 두서없는 제 장황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 주변이 뭐 없어요. 말 잘하는 분. 통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군인이라는 거 보니까 통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서 인간관계 혹은 인간성의 정상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긴 정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군대는 진짜 그야말로 거의 대다수의 남성들이 끌려가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형태의 남성성이 예를 들어 한 30이었다면은 그 공간에선 80이 돼요. 삐뚤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갈등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점치진 마세요. 전역을 하고 졸업을 하고 자기 밥벌이를 하고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은 물론 여전히 치열하고 엄혹한 세상이지만 군대와는 달라요. 군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내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바뀌고 싶어서 만드는 인간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관계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없습니다. 그냥 내 핸드폰 연락처 개수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왜 혼자 있는 게 나쁜지 모르겠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들은 혼자서 발견했어요. 혼자.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실험과학자도 아니고 이론 물리학자예요. 머릿속의 공상과 머릿속의 이론을 통한 상상 실험을 통해서 모든 걸 해냈어요. 왜 혼자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공상을 좋아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혼자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누가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공을 들여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는 막 에반게리온 같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그러면서 저건 뭘까? 이건 뭘까? 지금도 별로 보잘것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저는 그 시절이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을 절대 하찮거나 혹은 내가 되게 못난 사람이라서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절대로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통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열을 낸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허지웅 답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허지웅 답례함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컨텐츠는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내는 사연자분들이 절반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뭘 드리는지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 허지웅 답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